11장 아시아인의 의식 구조가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나는 한국과 아시아가 황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통찰을 전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금 우리는 이 메신저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는 청중에게 전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정을 즐기고 살아있음을 즐기고 육화 중에는 육화에 있는 상태를 즐기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삶을 즐기지 않았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심지어는 상승하면서도 자신이 육화 동안 가졌던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즐기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책. 이 메신저가 언급했듯이 타락한 존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책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상해줄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회 안에서 아무도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들 모두가 어떤 불만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삶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농부나 노동자 또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결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낯설긴 해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집단에 속한 그 누구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자신들의 비참함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또 다른 계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특별한 존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회에서 일반 대중인 농부나 노동자나 보통 사람들의 위에 있는 특권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성의 역사를 살펴볼 때 특권층의 군림은 거의 모든 사회가 가진 주된 특성 중의 하나였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타락하던 그 순간부터 자신을 높은 존재로 설정하고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높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안의 대부분의 대중 위에 군림하는 계급을 만들려는 성향은 타락한 존재들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특권층의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타락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특권층에 속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흔히 이 계급을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 시대 동안 많은 다양한 철학 체계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누어진 계급 사회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치 철학도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적인 물질주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세상에서 보듯이 집에 가서 운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변명과 그들이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높이고 정당화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자기 자신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정말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상위 계층 중의 다수가 그들만의 넥타를 마셔오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표면적인 의식 수준에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심리를 깊이 살피지도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탓에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일종의 망상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외면적인 느낌은 손쉽게 내면의 비참함을 덮어버리며, 따라서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위 계층의 사람들 또한 내면의 비참함을 덮어버리는 법을 찾았고, 따라서 그들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사회에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상위 계층이 존재해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위 아주 공손하게 상위 계층에 복종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분할된 아시아 사회. 권위에 대응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에서 아직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많은 아시아의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적이고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깊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학생인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내면에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단의 정책을 따르고 체제 속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뉜 아시아 사회의 이러한 계급 분할은 물병자리 시대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의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누어진 채 황금시대 사회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황금시대 사회를 건설할 주역은 상위 계층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성저매인의 의식에 조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도 내면에서 자유롭지 않고 사회에서 그들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의 신에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 깨어난 의식으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사회를 나누는 이 메커니즘을 대하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급의 분할이 생겼는지에 대해 의식해야 하고,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제도를 살펴보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직 적합한 집안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직업 현장에서 좋은 직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누군가를 높은 지위에 임명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진 지식, 능력, 인성으로 그 자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지 않고 집안 배경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사업적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왜 많은 아시아의 회사들이 서구의 몇몇 나라처럼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B기업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왜 A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을 복제해야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이유는 꽤 단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B기업은 그 규모와 자금과 자원들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창조적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B기업은 다른 회사들을 따라 해야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로 창조력이나 능력이 아닌 집안 배경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이런 관행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분명히 드러나지만 일부는 아주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황금시대의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초월되어야 한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특성보다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갖추어진 고유한 능력과 특성을 볼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 또 한 가지 다뤄져야 하는 문제는 아시아 사회가 가진 여성을 향한 태도입니다. 아시아의 대기업에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좋은 집안 출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많은 아시아 회사들이 뒤처지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남성들이 가장 창조적이라는 보장도 없고 많은 경우에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오직 여성들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구도 역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며 이 주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아시아에서는 하위 계층에 속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오랜 전통이 존재해 왔습니다. 소위 상위 계층 안에도 여성을 억압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여성들이 창조력과 조직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살펴보면 가문에 기반을 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또한 가문에 기반을 두어 남자들로 이루어진 상위 계층과 가문에 상관없이 여자들로 이루어진 하위 계층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즉 하나의 생명 흐름은 남성이나 여성 한쪽으로만 육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애를 통해 다양한 육체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남성의 몸 안에서 남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자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회나 회사의 어떤 직책에 맞는 최적의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 영혼의 특성, 즉 그 영혼의 내면적인 특성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이들이여, 합리적인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점은 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업 리더들은 왜 한국이 혁신해서 서구 회사들보다 뒤처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지 실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외적인 특성을 중시하면서 좋은 집안에서 온 사람이 더 창조적이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대신 내면의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별로 똑똑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들이 별로 지성적이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마스터들이 이미 언급했듯이 그 이유는 개인보다 정부나 기업을 더 중시하는 아시아의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고 고유한 자질들이 있으며 고유한 능력과 특성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충원되어야 하는 직책이 있으면 거의 누구나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은 최고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보아온 것처럼 이전 지도자의 아들이 그 자리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또 실제로 그 자리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문이나 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필요한 전환은 메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보며 서로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음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